안녕하세요, 리얼박스입니다. 오늘은 키아누 리브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실제로 2시간 반 정도 그린 것 같은데요, 조금 짧게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구나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스플릿뷰와 격자 가이드 세팅은 위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넓은 범위를 그리기 쉬운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영상을 보고 브러쉬 크기와 불투명도를 확인해 보세요. 우선 기준을 잡아 보겠습니다. 얼굴의 시작과 턱의 위치, 세로 중심선, 코끝의 위치 등을 표시해 봅니다. 머리카락의 위치도 잡아 보겠습니다. 형태 잡는 단계에서는 100% 가이드에 맞춘다기보다는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로 자리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그립니다. 영상에서 지금 검은색으로 그리고 있지만 투명도와 강약 조절을 통해 이 정도 연한 회색으로 표현되도록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자세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눈이면 눈, 코면 코, 크게 범위를 지정해주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형태 잡기는 윤곽이나 눈, 코, 입의 위치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형태 잡기는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형태가 올바르지 않으면 다른 기술적 표현이 아무리 훌륭해도 어색한 그림이 됩니다. 얼굴 같은 경우, 특히 누구나 다 아는 유명인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확한 형태를 잡기 위해 가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과정에서 이렇게 가이드에 맞춰 그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가이드 없이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고 격자 가이드에 맞춰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같은 위치를 찾아가며 크게 그립니다. 처음 기준을 잡을 때는 중앙에 있는 코라든가 사진상에서 진한 부분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머리카락과 턱수염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았고 그 기준 중심으로 코와 눈의 위치 등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세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세밀하게 그리면 안됩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하고 대충의 위치만 잡는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반드시 전체가 다 보이는 크기로 형태를 잡으세요. 아무리 가이드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한 부분만을 확대해서 그리다 보면 나중에 전체 화면으로 확인해 봤을 때 형태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완성될 때까지는 한눈에 보이는 화면으로 그려야 합니다. 형태 잡는 과정을 계속 볼까요? 콧샘의 위치를 잡습니다. 콧샘의 위치를 구초하면서 턱의 위치와 비교했을 때 굳이 가이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입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의 위치도 가이드와 주변 그림을 비교해가며 구체합니다. 처음과 비교하면 브러쉬 사이즈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태를 잡는 과정을 간단히 보자면 큰 덩어리를 작게 쪼개나가는 과정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소프트 에어 브러쉬로 바꿔보겠습니다. 3D 모델링을 예로 들어볼까요? 3D 모델은 수많은 삼각형의 폴리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얼굴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수없이 많은 폴리곤으로 쪼개놨기 때문에 진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의 예를 들자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캐릭터는 엉성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마인크래프트 안에서는 최적의 디자인이지만 사진과 같은 인물화를 그리고 싶은 분이라면 3D 모델링처럼 수많은 폴리곤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림에서는 수많은 터치를 쌓아서 면을 나눠가는 과정이겠지요.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희미하게 눈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라인을 하나 넣어서 눈썹과 눈을 나눠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가는 선을 넣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굵기의 브러쉬로 계속 터치를 쌓아서 나눠가는 게 중요합니다. 콧구멍 위치도 다시 한번 확실히 해주고 콧날의 그림자도 조금씩 넣어줍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형태 잡기 단계에서는 한 부분에 매달려서 그리지 마세요. 한눈에 보이는 크기로 계속 그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계속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큰 덩어리는 계속 작게 쪼개지고 얼굴의 각 요소가 점점 구체화되어 갑니다. 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은 조금씩 진하게 구분을 해서 또렷한 경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터치를 더해서 눈의 시작과 끝부분을 조금씩 확실히 해주고 머리카락과 이마의 경계도 또렷이 구분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또렷한 부분들은 가이드를 확실히 참고해가며 그려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머리카락이 방향에 맞춰 브러쉬질을 합니다. 나중에 아주 까맣게 칠해져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결대로 그리는 게 나중에 반사광을 표현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눈썹도 조금씩 진하게 구체화를 해주면서 미간에 움푹 패인 곳의 명암도 추가해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는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조화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화면만으로 비교하자면 왼쪽 사진보다 그림에서는 아직 입체감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덩어리를 쪼개나가고 부분의 명암도 더 채워 넣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계속 조금씩 터치를 쌓아가며 구체화해 갑니다. 뺨과 콧수염, 턱수염 자리도 조금씩 진하게 터치를 더해 갑니다. 수염은 당연한 말이지만 결대로 터치를 해줘야 합니다. 뺨에 명암을 더해주니 조금 더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티셔츠에 드리운 그림자도 표현해줍니다. 그림자의 경계를 그렸으면 브러쉬 사이즈를 넓게 해서 범위를 채워주고요. 머리카락이 어두운 부분도 조금씩 채워갑니다. 이제 슬슬 형태가 잡혀가네요. 꾸준히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명암을 채우고 세분화해 나갑니다. 급한 마음에 진하게 한 번에 그리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일정한 힘의 강약 조절과 투명도를 유지하세요. 진한 부분을 좀 더 진하게 구분을 짓고 삐져나온 부분은 지워가며 확실한 구분을 지어줍니다. 머리카락의 경계도 좀 더 또렷이 구분을 지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을 그리는데도 투명도는 변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의 강약 조절만 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을 생각하면서 칠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전반적인 형태가 거의 다 잡힌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의 명암을 조금 더 채워주고 조금 더 자세히 형태를 잡아야겠습니다.
그럼 좀 더 촘촘한 가이드가 설정되어 있는 사진을 열어놓고 세세한 형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캔버스 설정을 열고 그리기 가이드를 250픽셀로 설정합니다. 물론 사진도 250픽셀로 미리 작업해 두었습니다. 브러쉬는 계속 소프트웨어 브러쉬를 유지하고 브러쉬 크기만 조절해가며 그림을 그립니다. 촘촘한 가이드를 켜니 확실히 어긋나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콧구멍의 위치를 수정해가면서 좀 더 구체해 나갑니다. 이전 과정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큰 덩어리를 계속 쪼개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형태 잡기가 얼굴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눈이면 눈, 코면 코 이렇게 작은 대상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편의상 좀 더 촘촘한 가이드를 쓰거나 한 부위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똑같이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나누고 부족한 명암을 채워가는 과정이지만 좀 더 사실감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피부결을 표현해 준다면 좀 더 사실감 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 점을 머릿속에 두고 그림을 그린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속 한 군데만 집중하면 안됩니다. 얼굴과 눈, 코, 입의 조화가 비슷한 완성도로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일단 밑그림을 그린 후에 눈, 코, 입 순서대로 한 번에 완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고 그림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에 그림을 끝낼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그리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도 약 2시간 반 정도 걸렸고 25분, 30분 정도씩 끊어서 대여섯 번 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그리다 보면 그림의 흐름도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차에 따라 왼쪽에 넣었던 명암과 오른쪽에 넣었던 명암이 차이가 나기도 쉽고 미묘하게 터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서 한 번에 완성해 나가는 방식은 그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완성도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그려나가시길 권합니다. 오른쪽 눈을 이만큼 그렸으니 왼쪽 눈도 이만큼 정도로 그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진에서 진하게 표현할 경계를 찾은 후에 그 부분을 진하게 구분해주고 그 주위를 부드럽게 펴주면서 피부결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가이드를 확인하면서 진한 경계선을 찾아주세요. 경계선을 찾은 후에 명암을 채워주면서 점점 또렷하게 그려줍니다. 촘촘한 가이드로 확인을 하다 보면 어긋난 부분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럴 때는 가끔 지우개로 지우면서 그리기도 하는데요. 엄청나게 어긋난 경우가 아니라면 지우개보다 손가락 툴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가락 툴과 지우개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툴입니다. 지우개 툴은 말 그대로 그림을 지웁니다. 손가락 툴은 조금 다른데요. 손가락 툴은 그림을 문질러서 펼치는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종이에 연필로 그림을 그린 후 손가락이나 휴지로 문지르면 뭉쳐있던 연필 자국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면서 연해집니다. 손가락 툴은 연한 피부결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살짝씩 문질러주면 자연스러운 피부결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가끔 손가락 툴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느낌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매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눈썹 밑의 명암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차차 채워나가기로 하고요. 콧수염이나 뺨이 어두운 부분을 먼저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반적인 균형감을 잡기 쉬울 것 같습니다. 수염도 머리카락과 마찬가지로 결대로 그려줍니다. 입술의 어두운 면은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해서 간단히 채워줘도 됩니다. 나중에 가는 브러쉬로 입술의 결만 표현해주면 됩니다. 뺨과 광대뼈 부위도 수염의 결이나 피부결에 맞춰 그려줍니다. 뺨과 마찬가지로 눈두덩을 그릴 때도 피부결에 맞춰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명암만 채운다면 방향에 상관없이 그릴 수도 있겠지만 결에 맞춰 그려야 사실감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명암이 부족한 부분은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해서 한두 번에 입혀줘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부족한 명암을 계속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부 표현에 들어가 볼까요? 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을 조금 더 크게 그려야겠네요. 이제부터는 진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 가며 그리겠습니다. 눈꼬리에 주름도 표현해 줍니다. 눈동자도 진하게 그려줍니다. 눈두덩도 보시면 먼저 그려놓은 피부결이 보입니다. 형태 잡는 과정 중에 피부결을 고려해서 명암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형태 잡는 과정에서도 피부결을 고려해서 그리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그려진 결 위로 조금씩 터치를 더해가면 됩니다. 진한 부분을 찾아서 계속 그림에 표현해 줍니다. 기본 개념은 형태 잡기와 똑같습니다. 큰 덩어리를 계속 쪼개나가는 방식입니다. 눈매의 시작 부분도 단순히 전체적으로 어두운 게 아니라 쌍꺼풀이 접혀서 더 어두운 부분도 있고 위로 조금 튀어나와서 약간 더 밝은 부분도 있습니다. 원본 사진을 잘 관찰해서 그런 명암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잘 구분해 줘야 합니다. 원본 사진을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명암뿐 아니라 피부결 표현에도 있습니다. 눈썹은 얼핏 보더라도 확실한 결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눈동자 밑에 애교살 부분과 눈 밑의 주름은 좀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광대뼈 주위의 피부결은 잘 보이진 않지만 피부결이 존재합니다. 자세히 보면 희미하지만 45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결이 보입니다.
이 결을 무시하고 단순히 명암으로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밋밋한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을 충분히 관찰하는 눈과 관찰한 대로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눈처럼 입체적으로 굴곡이 변화가 심한 부분은 특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하 좌우 비스듬한 방향까지 자유롭게 펜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위아래나 좌우로는 누구나 쉽게 펜을 움직입니다. 45도 방향으로 그려야 한다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각도가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비스듬한 방향이라도 위에서부터 그려야 할 때도 있고 아래서부터 그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방향이 아니고 연습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려진 선들이 매끄럽지 못하겠죠. 이때 연습을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은 화면을 돌리거나 심지어 패드를 돌려가며 그리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저도 가끔 화면을 돌려가며 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해서 가능한 화면을 돌리지 말고 그려야 합니다. 반대쪽 눈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완성도로 그려야 하기 때문에 반대쪽 눈도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은 과정이라서 빠르게 편집하겠습니다. 진한 경계를 찾아 구분하고 피부결 표현과 명암을 동시에 넣는 방식을 항상 기억해 두세요. 비슷한 완성도로 양쪽 눈을 그려보았습니다. 명암이 부족해서 약간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계속 그려가면서 명암을 추가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눈을 비교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만 더 채워보죠. 입부분을 또렷이 해보겠습니다. 가이드를 확인해가면서 입꼬리의 시작과 끝을 구분합니다. 입술은 기본적으로 세로 결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브러쉬질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입술의 세로 결이 표현됩니다. 입술을 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염 쪽으로 손이 갑니다. 입술 윗부분과 턱의 둥그런 형태를 따라 수염이 자라는 방향이 보입니다. 그 방향에 따라 적당한 길이로 짧게 그려줍니다. 수염만으로는 명암을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없어서 수염이 밑바탕에 어둡게 미리 명암을 더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피부결과 수염결에 맞춰 터치를 계속 쌓아나갑니다.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불투명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터치의 강약 조절로만 수염의 진하기를 조절합니다.
수염까지 전반적으로 완성도를 올리니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부 표현을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눈부터 시작해보죠. 확실히 좀 전보다 많이 또렷해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눈꼬리를 시작으로 조금씩 더 쪼개나가 보겠습니다. 계속 쪼개나가면서 작게 쪼개진 범위에 명암과 피부결을 입혀나갑니다. 이 정도 단계에서는 밝고 어두움의 대비를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밝은 부분은 밝아야 하고 어두운 부분은 어두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투명도와 힘 조절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면 충분히 진하게 표현됐겠지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사진에 비해서 생생함이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동자는 진하게, 애교살이 빛을 받는 부분은 더 밝게, 강한 대비를 주면 그만큼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눈동자의 진하기만큼 눈 밑의 그림자도 아주 어둡게 그려야겠습니다. 이때도 피부결이나 눈썹의 방향을 고려하는 건 기본입니다. 사진을 비교해가며 충분한 명암을 넣어주세요. 단순히 명암만 채워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상에서처럼 계속 경계가 되는 지점을 찾아 구분지어야 합니다. 계속 경계를 찾고 범위에 맞는 명암을 채워나갑니다. 하이라이트, 반사광도 넣어볼까요? 지우개로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애교살에서 빛을 받는 윗부분과 눈동자의 반사광, 아주 작은 부위를 지우개로 살짝 지웠을 뿐인데 그림의 사실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밝은 부분은 밝게 그린 결과입니다. 반대쪽 눈과 비교하면 확실히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썹에 터치를 더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눈썹의 결은 이미 형태 잡기 과정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썹의 결은 부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 있습니다. 앞부분은 위를 향해서 자라고 있고 끝부분은 아래를 향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위쪽과 아래쪽 눈썹이 한 방향으로 모여서 자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결이 얼굴의 굴곡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만 지켜주면 됩니다. 중간중간 전체 화면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확인하세요.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 것 같아 계속 터치를 쌓아갑니다. 눈썹의 결도 조금씩 더 살려주고 눈두덩이 부족한 터치도 더해줍니다.
터치를 쌓아갈수록 양쪽 눈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 비슷한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 반대쪽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빠르게 편집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대비를 살려주세요. 균형이 맞는지 전체 화면으로 확인하세요. 다른 부분에 부족한 터치를 더 채워보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전체적인 조화가 필요할 때는 전체가 다 보이는 화면에서 그려주세요. 그래야 전반적인 명암이 어울리고 부위별로 얼룩덜룩해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그리다 보면 아주 까맣게 그려서 결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머리카락 결대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계속 명암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채워줍니다. 코를 좀 더 그려보겠습니다. 코도 몇 군데의 포인트를 주면 좋습니다. 눈 사이 미간 아래의 주름을 잘 살려줍니다. 이 부분은 이마와 콧등에 밀려 가로로 주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전부 가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눈썹 위치와 눈매에 의해 주름의 방향이 조금씩 미묘하게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콧방울이나 콧등의 주름도 둥글둥글한 굴곡에 따라 피부결의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그럼 피부결의 방향을 사진을 보고 충분히 관찰한 후에 그려보세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코끝의 그림자 표현입니다. 보통 빛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코끝 아래가 가장 어두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약간 밝습니다. 아래쪽에서 빛이 반사돼서 코 아랫부분에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코 부분은 형태를 잘 그렸다는 전제하에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입술과 수염을 좀 더 표현해 보겠습니다. 눈과 코를 그렸던 수준까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을 계속 유지하며 수염을 촘촘히 채워줍니다. 사진과 비교하면 아직 듬성듬성하고 진하기도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루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계속 결을 유지하며 채워갑니다. 입꼬리라든가 입술의 그늘진 부분을 과감하게 진하게 채워줍니다. 수염은 브러쉬 사이즈를 작게 해서 짧게 끊어가며 그려줍니다.
뺨까지 그려주니 조금 더 보기가 좋네요. 계속 부족한 부분을 찾아 터치를 쌓아갑니다. 결을 따라 터치를 쌓아가는 것을 기억하세요. 투명도는 바꾸지 않지만 부위에 따라 브러쉬 사이즈를 계속 바꿔가며 그립니다. 이제 슬슬 키아누 리브스 같네요. 지우개를 쥐어서 티셔츠 라인을 구분합니다. 라인을 깔끔하게 구분하니 확실히 빛을 받는 느낌이 납니다. 목 주변도 브러쉬와 지우개를 이용해서 또렷하게 구분해 줍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향을 유지하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머릿결이 엇갈리는 부분만 신경 쓴다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나니 그림이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항상 전체 화면으로 전체의 조화를 확인하세요. 뒷배경을 약간 어둡게 해서 밝게 빛나는 셔츠를 강조해 볼까요? 배경이 약간 어두워지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피부결 등 세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가이드를 해제하고 그림 자체만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스플릿뷰 창 조절을 해서 사진은 참조만 하고 그림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계속 디테일을 더해줍니다. 이 정도 단계까지 오면 형태적인 문제는 거의 없어서 부족한 디테일이나 피부결에만 신경 쓰세요. 어떻게 보면 지루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제일 재밌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표정의 변화도 끌어낼 수 있고 조그만 주름을 넣고 빼가며 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름살을 강조해서 중후한 멋을 낼 수도 있고 손가락 툴로 주름살을 문질러 펼쳐서 조금 더 젊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명암과 피부결을 계속 채워나갑니다. 지우개보다는 손가락 툴을 이용해서 연하게 펼쳐줍니다. 눈동자에 하이라이트를 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우개로 쥐어가며 필요한 곳을 찾아 하이라이트 효과를 줍니다. 이때쯤 되면 그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그림은 공들인 시간만큼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힘들어서 도저히 못 그리겠다 싶을 때는 차라리 패드를 덮고 다음날 다시 열어보세요. 신기하게도 어제는 안 보였던 부분들이 오늘은 너무나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그때 다시 그림을 이어가면 됩니다.
조금 전 수염이 디테일은 충분하다 생각했었는데 다시 보니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자꾸 손이 가게 됩니다. 입술에도 하이라이트를 줘야겠네요. 중간중간 빛에 반사되어 밝게 빛나는 수염도 표현해줍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찾아내서 표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림은 엉덩이로 그린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만큼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정규과정에 그림 공부를 받으면 좋겠지만 취미 수준에서의 그림은 꾸준히 그리는 게 최고입니다. 저도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린 지 3, 4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사물이나 강아지, 인물화 등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장 이상은 꾸준히 그렸던 것 같습니다. 꾸준히 그리지 않고 생각날 때만 아주 가끔 그렸다면 지금 저도 다른 사람들 그림을 보면서 부러워만 했겠죠. 저도 그림은 따로 공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영문과 나온 아저씨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히 그리다 보니 이 정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비전공자라 구체적인 그림 기술을 설명하긴 힘들었지만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림을 취미로 가진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